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순천갯벌과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순천형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연향들을 최적의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생신고가 누락된 전남 지역 영유아가 9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영유아 요기 등 사고에 대비해 전수조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2023 전남 자원봉사 박람회가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일상 속 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봉사활동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다음 달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규정과 주의사항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입주민 7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포 소방서는 23일 낮 12시쯤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거주하고 있던 7명이 대피했지만 모두 연기를 흡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는 약 1시간 만에 진화됐고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새벽 5시쯤 여수남면 일대에서 전기와 통신 공급이 중단돼 주민 1,7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수시는 끊긴 전기는 1시간 만에, 통신은 3시간 만에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노후화된 전압조정기로 인해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고 해체 작업 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연향들을 선정했습니다. 연향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만 갯벌과 직선거리로 5km 남짓 떨어진 곳인데요. 순천시가 하루 평균 200톤씩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고충이 큰 만큼 관련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의 후보지로 연향들을 선정했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친 결과 연향들을 최적 후보지로 꼽은 겁니다. 순천시가 새로운 쓰레기 처리시설을 친환경 문화 융복합시설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순천갯벌과 국가정원을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한 결정입니다. 순천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자원회수시설 지하 공간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만들고 지상에는 관광과 레저, 체육시설을 조성해 공해 걱정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테면 시설은 지하로 하고 지상에는 융복합 문화나 스포츠 시설, 시민 친화적인 공간을 저희들이 적정 규모의 공간을 이렇게 찾았던 것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 우리 14분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입지로 이제 선정이 되었던 것이죠. 환경법상 자원회수시설은 300m 이내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행정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연향들 후보지 300m 이내의 마을은 해룡면 마산마을, 주민 126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주민들은 아직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한 만큼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져서 좋아졌는데 다시 또 이러한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 해서 솔직히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설득을 하면서도 가능했는데 설득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한 순천시 행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순천갯벌과 직선거리로 5km 떨어진 순천형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차세대 자원순환시설을 만들겠다는 순천시의 자신감이 반영된 최적 후보지가 결정된 가운데 주민공청회와 간담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전남 지역 영유아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전남 지역 영유아는 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누락 영유아들의 유기 정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되는 만큼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전남 목포에서도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목포시는 23일 수산물 유통센터 일대에서 6.25 참전 유공자와 재향군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데 공을 세운 2명에게 무공훈장을 전수하고 13명에게는 표창장이 전해졌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84일 만에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넘겼습니다. 500만 번째 입장객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가족 여행으로 순천에 방문한 이경옥 씨 가족으로 신랑계 숙박권과 정원 드리모 탑승권, 100만 원 상당의 순천사랑 상품권이 수여됐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500만 번째 관람객 돌파를 기념해 아반떼 모던 자동차 추첨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저녁 7시 전후 진행되는 행사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23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전라남도 자원봉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운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10월 예정된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과 우수 봉사활동 사례 공유 등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 자원봉사 박람회는 다양한 자원봉사 체험과 홍보를 통해 일상 속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규정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되고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통일되는데요.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피해 차도 위로 걷거나 불편한 자세로 한쪽으로 비켜갑니다. 인도에 차가 대져 있으니까 차도로 나가서 불편하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차를 대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부터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확대 운영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신고 기준과 횟수 등이 각각 달라 이를 통일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든 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이 서로 달랐는데요. 앞으로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이 통일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경기 동북부 지역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연천군은 지역 소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면서 의료 기반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의사를 구하지 못하면 진료조차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천에는 병원과 약국은 고사하고 비상약을 파는 편의점마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잦습니다. 혼났어요. 먼저도 한번 병원이 그렇게 가차운 데 없으니까 그냥 응급실로 우선은 가는 거죠. 뭐 가구수는 얼마 안 돼도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있잖아요. 종합병원이 하나 딱 연천군에 있었으면
지난달 말 기준 연천군 인구수는 41,811명. 하지만 10개 읍면을 통틀어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47곳이 있지만 여기에 약국은 22곳뿐입니다. 특히 미산면과 왕직면, 신서면 등 5개 지역은 약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들은 약국조차 없어 일반 의약품을 구하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문제는 지역외상협력센터로 지정된 연천보건의료원으로 오는 응급환자를 살릴 인력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지금 공보의 5명이서 운영을 해요. 성형외과 소아과 의사가 하는데 정말 여기 밤에 응급 오는 거는 매 일평균 16명씩 와요. 여기가. 정말 간혹가다 뇌출혈 환자들이 오거나 정말 시급을 급한 환자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연천보건의료원은 두 축의 의료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봉직이 7명과 병역 의무 대신 공중보건 업무를 보는 공보의 12명으로 인력이 더 많은 공보의 중심입니다. 2년간의 봉직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 못한 봉직이의 해당 부서의 진료는 신규 채용이 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또다시 채용난 위기를 겪을 생각에 연천보건의료원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봉급을 또 많이 준다 해도 아시다시피 연천에는 극장 하나 없어요. 특히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 자녀들 교육이에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 가시면 만약에 한 부서가 없어지면 예를 들어 산부인과가 없다. 그럼 검진잔치에서 검진할 때 할 수가 없어요. 연천군의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 확충은 이제 필요가 아닌 필수인 상황입니다. 진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목포해경이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16일 전남의 한 무량장에서 작업 중인 30대 외국인 근로자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대마 0.3g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붙잡은 3명 가운데 1명과 함께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하고 보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남면과 화정면 일원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40여 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4월부터 양귀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남면과 화정면에서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양귀비 씨앗이 텃밭에 날려 자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해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남 우수영에서 신안군 장산과 신의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합니다. 해남군은 23일 신진해운과 협약을 맺고 우수영과 장산도, 신의도 항로에 449톤급 카페리 여객선을 하루 3번 취항하는 계획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새로 취항하는 드림 아일랜드호는 여객 정원 314명, 차량 37대를 선적할 수 있고 우수영에서 신의도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로 목포에서 출발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1시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가 택시 호객 행위를 비롯해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택시 호객 행위를 비롯해 버스 정류소 반경 10m 안팎에 차량을 주정차해 노선버스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목포시는 오는 10월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집중 단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나 식사 전 30초 이상 손을 씻고 육류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소독액에 5분 이상 담가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해야 하고 냉장이나 냉동식품은 권장하는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칼이나 도마는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도구를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세척하거나 열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입니다.